설레임도 좀 있잖아. 이제 곧 끝난다. 그러면 어? 그래, 맞아. 설레임이 있어야 정상이야. 그 설레인 마음을 약간만 가지고 업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결과가 좋아. 그러니까 멘탈이 다운되면 이게 알잖아. 내가도 지금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를 많이 봐왔지만 실력과 상관없이 기분이 다운되면 그 실력이 안 나올 때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컨디션 유지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옷 따시게 입고 다니고, 이 힙합 스타일. 예. 나 저렇게 추워. 외투 하나 가져왔냐? 아, 네. 야, 씨, 생각해봐. 그 수능 이틀 전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알았지? 관리 잘해. 그리고 저기 뭐야, 만나면 기분 나빠지는 애들은 좀 당분간 피해. 그런 거 있잖아. 괜히 보면, 그럼 학원 안 나올 건가? 자, 7번에 봅시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그런 거야. 왜 마지막까지 선생님이 수업은 수능 전주 일요일 수업까지 할 건데 왜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그 전날 수업한 게 수능에 나올 수 있거든. 그 단어가. 오케이? 끝까지 우리는 확률을 높여야 돼. 출제자의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저또 꼼뻑꼼뻑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 출제자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일치하면 니네 공부한 것만 나오겠지. 자, electric scooter는 원래 스쿠터는 좀 폭넓게 쓰는 말인데 여기서 한정시켜서 얘기하는 건 전동 킥보드야. 전동 킥보드. 얘네들이 가장 레이티스트 나오면 그냥 훅 넘어가야 돼. 최신의야. 가장 레이트의 최상급인데 요거 적어두자. 마지막이니까. 레이트가 늦은이야. 늦은인데 얘가 비교급이 되고 최상급이 될 때 레터가 있어. 이거 낯설지? 레터. 어디서 배웠냐 이거? 레터란 단어를 formal하고 letter 이렇게 나옵니다. formal은 뭐야? 전자라고 배웠지? letter는 뭐라고 배웠어? 이게 순서상의 뒤가 letter야. 그러면 시간상으로 나중에가 뭐냐? 그게 late야. 원형은 다 late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시간상. 그래서 이제 순서상으로 마지막이 last야. 그래서 이게 최상급이에요. last가. 그리고 이 later의 최상급이 latest니까 시간 순서상 가장 늦게 나왔다는 게 최신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대충 뭉개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그럼 최신의 Vogue, 니네 아박생이니까 잘 모르지? 그 패션 잡지 중에서 되게 유명한 거 Vogue지라고 있어. Vogue. 이게 유행이라는 뜻이야. 유행. 최신 유행 맞지? 지금 뭐 전동 킥보드. 어디서 최신 유행이야? 바로 도시의 교통수단에 있어서 아주 인기야. 유행이야. They wait.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클러스터 뭐였니? 과학으로 얘기해봐. 클러스터 과학에서 뭐야? 물인데 이게 원래 과학에서는 성운이야. 성운. 성운이 뭐야? 별물. 그런 거지. 그 별처럼 막 그래서 모여 있는 걸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해. 그래서 in cluster는 떼지어서야. 이렇게 떼지어서 무리로 기다리고 있다. On the pavement. pavement 뭐야? 단어 끝까지 기억하자고. pavement. 도로인데 일반 그냥 도로 말고 포장도로. 포장도로. pavement가 포장한 도로야. 아스팔트 길 같은 거야.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ready는 형용사거든. 형용사라서 빙 빠져 있다고 봅니다. 준비를 하면서. 무슨 준비? hire는 고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킥보드가 고용된다는 건 사용되는 거예요. 고용이나 사용이야. 그래서 사용을 위해서 준비하고 무리지어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에 의한 사용이겠지. 당연히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야 돼.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는 있어야 돼. 맞냐? 근데 그거 타려면 신용카드 있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장태형 맨날 타다가 경찰한테 잡히네. 자, 스쿠터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더 빨라. 그냥 도보보다는 빠르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쉬워. 자전거 타기보다도 쉬워. 그리고 자동차보다도 더 단순해. 뭐 넘어가면 되고. 자, 그래서 그들이 여기 내용 잘 봐야 되는데 turn
into는 변화니까 A를 B로 바꾸어 놓았어. urban landscape. landscape 뭐야? 응? 풍경이야, 풍경. landscape, 풍경. 오, 그런 거야. 이상해나 내 수능 날 랜드스케이프가 나올 수 있어. 풍경. 그럼 이런 표현 국어에서 쓰나? 그놈들이 도시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 뭐야? 이놈들 때문에 도시의 어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럼 뭘로 바뀌었느냐? 놀이터가 지금. 생각해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시 풍경이랑 킥보드만 타고 다니는 풍경은 좀 킥보드 타고 다닐 때 이게 무슨 놀이장처럼 바뀐 거야, 이게. 응? 옛날에 왜 킥보드를 우리가 놀잇감으로 썼으니까. 그것들을 타는 것은, 자, 뿌리가 뒤에 붙으면 뭐라 그랬지? 있는 거야, 없는 거? 없는 거. 그것은 아주 걱정거리가 없는 경험이다. 경험이다. 그것들을 타는 게. 뭔가 신경 쓸 게 없는 경험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것은 좀 더 제한적이다. 그렇게 걱정 없이 누구나 탈 수 있는 carefree한 경험, 그거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거야. 그렇게 그냥 겉으로 이래 보이거든.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restrained,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이게 제한적이란 뭐냐면 겉보기에는 어떻다 그랬어? 걱정 없이 자유로워 보이지. 프리야, 자유로워 보여. 걱정 없이. 하지만 그것보다 제한적이라는 건 자신의 자유를 억압받을 수 있단 말이야. 요게 이제 3학년들 수능 지문에 뻗어나가는 관점이야. 걱정 없고 놀이처럼 자유롭게 타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풍경, 도시 풍경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이 뭐냐? 모든 그 킥보드를 타고 가는 여정이 다 추적되거든. 이런 의미에서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야. 출발할 때부터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다 추적되거든. 오케이?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야. no matter 붙으면 양보야. 아무리 열심히 the throttle is pressed. throttle, 조절판이 제한적이라는 건 뭐야? 자유롭게 킥보드 탈 것 같은데 일단 기록이 되고, 또 그거를 타고 아무리 그 throttle는 그거야. 저 뭐야? 네. 킥보드 타면 땡기면 나가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조절판 이거야. 가속 장치 같은 거야. 저 혹시 그 자습 그 탁자 위에 있는 종이 있잖아요. 그거 영석고 애들한테도 하나씩 주면 되는 거죠? 이름 써놨는데. 영석고 애들은 오늘 암기해. 알겠습니다. 교재 준거 암기하고 네. 준서만 시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만약에 밟는 거라면 있잖아. 가속 장치나 뭐 땡기는 거 있잖아. 이거 암만 빨리 세게 눌려줘도 그 스쿠터는 절대로 이상으로 가지 않아. 특정한 속도 이상으로. 최대 속도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런 장치가 있다고. 너네 모르긴 해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고속도로 가면 화물차들 있지? 화물차. 화물 트럭들은 1.5톤 이상 되면 원래 자동차 제조할 때 80km 이상 속도가 안 나도록 나와. 그래서 너네 아빠는 차 타고 가다가 1.5톤 트럭 알지? 좀 제대로 된 트럭. 그게 아빠가 100km 달리는데 똑같이 달리고 있잖아? 그 새끼 불법 개조야. 화물차는 무조건 80km 제한이야. 가끔 개조하는 놈들 나중에 타고 말 거야. 그래서 아빠가 승용차 타면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를 쉽게 따라잡는 거야. 화물차가 양보 안 해주려고 아무리 밟아도 80밖에 안 돼. 그럼 승용차는 밟으면 100, 120 나오잖아, 그지? 그들은 refuse, 거부한다. live designated urban areas. 자, 아무리 열심히 밟아도 속도는 제한돼 있고, 그들은 leave, 지정된 도시 지역을 떠나는 것도 거부한다는 거야. 이거 있잖아. 원래 니네 알겠지만 저기 킥보드 같은 거 GPS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게 얘네들 회사에서 수거해야 되잖아. 나중에 수거하고 갖다 놓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니네 그거 타고
안 해봤지만 그거 타고 부산 갈 수 있어? 이게 내가 알기로는 니네 의정부시를 벗어나면 이게 그 지정된 도시 지역을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고. 벗어나면 움직이질 않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동으로 제어가 딱 걸려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얘기한 게 왜 나온 거야? 무슨 말에서 나온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걱정거리 없는 자유로운 경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restrained, 제한되는 게 많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내가 하나 알려줄게. 이게 적절한지를 처음에 알면 좋겠지만 30번 어휘 문제야. 1번에서 애매하다 싶으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왜? 니네도 경험이 있겠지만 좀 애매한데 하고 읽다 보면 거꾸로 잡힐 때가 있거든. 여기 마찬가지잖아. 지금 다 떠나지도 못하고 그지? 속도도 안 나고 아 제한이 맞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어? 침착하게 써먹고. 그리고 there is no haggling. 이것도 제한적인 내용이야. 해글링이 밑에 흥정이라고 나와있지? 너네 어렸을 때 자전거 대여 해봤어? 자전거포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1시간만 탈게요 이런 거 있잖아. 지금도 어디 유원지 가면은 직접 사람한테 아저씨 이거 1시간에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뭐라 그래? 2,500원에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사람이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아이 그래 뭐 이제 저녁 때 다 됐으니까 2,500원에 해줄게. 그럴 수 있잖아. 그게 흥정이거든. 근데 너네 전동 스쿠터 앞에서 좀 싸게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 이것도 제한이야. 흥정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 뭐도 없다. 흥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No. Over the fair. fair 알아도 운임이야. 운임. 예전에 어떤 놈이 27, 28번 그 개쉬운 문제인데 fair. fair 같은 말 뭐야? fee. fee가 뭐야? 가격. fair. 똑같은 거야. 보통 fair는 어떤 탑승 도구를 탔을 때 내는 요금을 fare라고 하는데 보다 큰 개념 fee라는 요금을 써도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뭐 27번, 28번 실용문인데 fee 나왔는데 선택지 뭐 저 밑에 뭐 저기 뭐 다른 내용으로 fare 나오니까 또 다른 줄 알고 틀린 놈 있었어. 아니야? 이것도 있어. 알아도 참고. admission. 뒤 하나 더. 어드밋이 인정하다, 승인하다지. 그래서 어드밋 S인가? S일걸? 철자가 있거든. 맞지? admission. 요게 입장인데 입장료라는 뜻으로 쓰여. admission. 요거. 아니 알아도. 자, 앱 왜 흥정이 안 되느냐? 앱이 charge 뭐였어? 가격을 부과하다. 앱이 가격을 측정하거든.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총액이야. 정확한 총액을 부과하거든. 사용 총액이겠지. 무엇에 따라서? 다 요금 똑같지 않잖아. 니네는 똑같니? 킥보드 나 안 타봐서 뭐 이동거리에 따라서 요금 다른가? 그렇지. 추적해서 이동거리에 따라서 정확한 이동 여기 있잖아. 이동의 길이에 따라서 정확한 총액을 부과하는 게 앱이기 때문에 흥정이 안 된다는 얘기의 추가 설명이야. 자, none of this 이 중에 어떤 것도 inherently 본질적으로 objectionable 그렇다고 해서 objection은 반대거든. 못하게 하는 거야. object to 알아? 반대하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 거부. 이 중에 어떤 것이라도 본질적으로 거부당할 수 없다.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스쿠터는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타냐 안 타냐? 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단 말이야. 스쿠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례를 제공한다. 됐어?
디지털 기술의 역설에 대한 사례, 도움이 되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데, 됐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하지만 이게 이제 좀 확대시킨, 여기가 중요해. 스쿠터 얘기를 확대시켜서 스쿠터가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어떤 맹점을, 역설을 지금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뭔지 보자. 그들은 프리덤, 뭘 제공해? 일종의 자유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게 뭐의 대가야? In charge, in exchange. 뭐뭇을 교환해서 등가로 해. 그래서 뭐뭇을 대가로라고 해도 돼. 뭘 대가로? 바로 어떤 통제감의 유지겠니? 통제감을 유지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메인테넌스가 유지니까. 어? 통제감의 박탈이지. 박탈. 그래서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의 통제감의 박탈을 대가로 자유를 즐기는 거야. 어느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음을 포기해야만 그 킥보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역설이지. 그지? 인터넷도 그런 거 아니야? 야, 인터넷 보통 자유로운 공간 맞지? 근데 그걸 사용할 때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도 공개를 해야지만, 그건 뭐야? 자유를 억압받는 거지. 알리기 싫은데 내 걸 알리니까, 그지? 이게 바로 통념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인터넷 기술의 역설이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서 나의 사생활, 진정한 사생활 자유는 일정 부분 넘기게 되는 거야, 그들에게. 오케이? 이것은 절대로 역설은 아닌데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역설이 아닌 거야. 디지털 시대는 이 역설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자, 문제는 그래서 항상 존재할 것이다, 앞으로도. whether, 균형. 여기서 문제는 항상 이 질문일 거야, 끝까지. 질문은 과연 그 자유와, 인터넷 기술을 통한 자유와 통제 사이의 균형이 과연 스트라이크가 때리다지. 때리는 거 반대로 맞는 거잖아. 이게 우리말은 맞아 떨어지다. 균형이 맞아 떨어지느냐, 어디서? 올바른 지점에서 맞아 떨어지느냐 안 지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봐야 돼. 우리가 자유를 교환 안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정도 자유를 뺏겼으면 이 정도 누릴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균형점, 그게 어딘지를 늘 찾아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 지문이 3학년답게 처음에는 그냥 스쿠터 얘기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는 디지털 기술의 역설까지도 소개를 하면서 말을 했고, 얘네는 딱 남겨야 돼. 앞으로 어떤 다른 사례로 킥보드가 그 전동 킥보드가 아닌 다른 사례로 얘기를 하더라도 디지털 기술의 역설, 그럼 딱 떠올려야 돼. 그게 뭐다?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희생해서, 그지? 그래서 또 다른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거지. 되냐? 챗 GPT 기술 어때? 일단 떠오르는 건 자유롭다잖아. 우리가 자유롭게 세상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잖아, 그지? 하지만 챗 GPT 하면은 나에 뭐가 남아? 검색 기록이나 로그 같은 게 아까 킥보드 좀 추적이 되지, 그지? 그럼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그 개인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되잖아. 요 정도까지, 이름까지는 괜찮다, 그지? 주민번호는 좀 그래. 이렇게 그걸 하자마. 이런 정보라면 주민번호 제공까지는 괜찮아. 이걸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균형이 맞냐 안 맞냐를 항상 따지는 것이 바로 이거. 넘기기 전에 요 말만 딱 기억해도, 아까 뭐라고 했어?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잖아. The paradox of digital technology. 요게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럼 사례는 알아듣지? 두 사람 다 똑똑하니까. 사례는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다른 사례를 이용해서 이 주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사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단어가 딱 보인다, 그럼 벌써 방향을 잡고 해석하니까 좀 쉽겠지. 오케이? 이렇게 문제 나올 것만 선생님이 딱 알아서 찝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수능 출제위원이 될까? 상현아? 수능 출제위원 돼볼까? 학원쌤도 될 수 있어요? 아니, 아무나 될 수 있는데 될까? 역설이지. 내가 되는 순간 너희한테 문제를 알려줄 수가 없어. 역설인 거지.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우리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야. 그 언어의 발달.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소재잖아. 이 문제가 지금 삽입 문제인데 삽입 문제의 제일 좋은 풀이 방법이 뭐야? 그거 다 읽는 거지. 뭐. 다 읽는 게 최고 좋아. 근데 이게 왜 어렵다고 느껴지느냐? 다 외우면 다 읽으면 좋은데 읽을 만한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제를 훨씬 더 빨리 풀지 않는다면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편법을 쓰는 거야. 근데 니네 지금 편법으로 공부하면 안 돼. 시간이 없는데. 만약에 읽을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가 수능이니까 뭐 하나만 찾겠다는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지시와 연결이 중요하다 그랬어. 근데 그것만 보고 풀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읽으라고? 뭐 중요한 부분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읽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강세를 두어서 읽어야 되는 거지. 니네는 뭐 수능 모의가 특히 정시충들인데 그거를 그냥 대충 읽고 대충 읽어야 될 부분 대충 읽고 세게 읽을 부분 세게 읽으면서 강약 조절로 읽어야지. 어느 부분만 딱 특정해서 읽고 답 쓰겠다 이런 생각은 배제하는 게 좋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쉬운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걸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자 보자. 선생님 그래서 어디가 중요한지 보면서 읽어볼 거야. 이런 거 넘어가는 거야. 가능한데?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빼버려.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제 국어 표현 좀 쓸 거야. 어떤 사람이 니네 앞에 와가지고 이런 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 원칙적으로 이게 가능한데요.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되는데 안 돼요 이런 내용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국어 잘하는 애들이 영어도 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뒤에 뭐 반전 나오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야. 뭐가 가능하냐 원칙적으로. 언어가 suddenly appeared가 뭐야? suddenly appeared. 갑툭 튀어야 돼. 그치? 언어가 갑자기 나왔다. fully 그것도 어떤 상태로? 완전히 형성된 상태로. fully formed라는 건 제대로 딱 갖춘 상태로. 언제? 요거 한번 정리하자. during하고 for. 무슨 차이 있었지? for는 그 기간 동안 내내 하는 거야. during은 뭐야? 그 기간 동안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네가 학교 다니는 동안 할 때도 나는 3년 동안 학교를 다녔다. 그럼 뭐야? for야. 근데 나 학교 다니는 동안에 친구랑 싸웠다. 이런 거야. 그건 during인 거야. 개념 잡았지? 그래서 이것도 이 전체에 걸쳐서 벌어진 게 아니고 인간의 진화라는 긴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해. 그것도 뭐 없이 어떠한 뭐가 없겠어. 갑툭 튀니까. 점진적이거나 intermediate 뭐지? 얘는 어렸을 때 어학원 가면 상급반 advanced class. 초보는 beginner. 중간이 뭐야? intermediate야. 그럼 무슨 형태가 없었어? 중간 형태가 없어. 그럼 니네가 빨리 읽었을 때 언어는 원칙적으로 갑툭튀가 가능하다. 이거 아니야, 그지? 그 개념, 갑툭튀의 개념은 언어에 관한 링구아도 알아? 링구아? 이거 많이 나오니까 링구얼 이러면 언어야. 링구아, 언어. 그래서 언어적인 일종의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 갑툭튀니까 빅뱅이다. 그 개념은 has been championed. 이거 얼마 전에 나왔는데 챔피언 뭐였어? 수호하다 맞아. 원래는 왕을 바로 옆에서 지키는 애들 챔피언이라고 했어. 그래서 수동태니까 이 개념은 옹호되고 있다. 현재 옹호되어 왔어.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라는 놈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언어는 빅뱅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까 예상한 대로 하지만 그것은 너무 극도로 가능성이 원칙은 되지만 probably 가능성 있는 probably 알지? 아마도 하는 거 있잖아, 그지? improbably니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원칙은 가능하지만 극도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얘기. 희박하다 좋지? 어떻게 말하자면 biologically speaking 이걸 생물학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거 좀 불가능하다. 그지? 왜 생물학인 줄 알아? 언어 여기서 문자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말하는 거지. 그럼 진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본 거야. 촘스키라는 새끼는 이렇게 본 거야. 이거 언어를 안 본 거야. 와 했을 때 언어를 본 거야.
그럼 와, 이제부터 와를 쓰네? 언어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와가 나오기 전에 생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아닌 이렇게 구원고조가 발달하면서 와라는 정확한 말을 구사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갑툭튀는 아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뭐가 극도로 희박 가능성이 낮냐 하면 여기 뭐 나와야 돼? 점진적으로야 갑툭튀야. 아니지. improbably니까. 뭐가 희박해야 돼? 갑툭튀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특징 such as니까 우리의 지금 사용하는 언어의 능력과 같은 복잡한 특성들이 그저 갑툭튀, 팝업 아직 팝업 많이 알지? 팝업 갑자기 팝업 됐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것도 어딘지를 알 수 없는 노웨어에서 갑자기 나왔다? 이 갑툭튀야 그냥. 어렵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것은 과정이었을 수 있다. 지금 니네 여기에 과정 얘기 있어 없어? 없지? 아니 어떻게 언어는 실제로 이러해왔다 이래 될 거 아니야. 다시 정리해봐. 갑툭튀 가능성이 낮다. 그럼 그 다음에 언어야 돼. 자연스럽게 언어는 사실 뭔가 점진적으로 진화했다고 보는 편이 좋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의 이 발달 과정과 비슷한데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걸 또 검색해보는 게 읽다가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보니까 아마도 그것은 희박한 것 대신에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뭐가? 언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것도 한 번에가 아니고 몇 가지 단계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이 같다는 것은 뒤에 나와. The same A as B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큰 대가리가 두뇌가 이볼브하는 거야. 진화했거나 우리의 도구 제작 능력이 진화해온 발달했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진화했다는 거지. 아마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슥 말하는 건 도구 개발 발달이나 인간의 두뇌 발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닌 것처럼 언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언어가 점진적으로 발달했던 내용이 잡혔지. 그럼 이러한 점진적인 발달의 과정은 마치 지금 옛날에 있었을 때 그 점진적인 발달의 과정은 아마도 비슷한 과정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엇과? 우리 아이들이 go through 어렸을 때 겪는 과정과 또 즉 그 과정은 아마도 may have been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involved 수반했을 것이다. 중간 단계를 수반했을 것이다. 그 과정은 자 우리의 아이들이 겪는 과정과 비슷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또는 그 과정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고 중간 단계를 포함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봐. 아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아동 때의 경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뭔가를 한 번에 잘하지 못하잖아. 중간 단계가 있잖아, 그렇지? 그게 다르다 하더라도 분명히 인터미디에이트 아까 나왔어. 중간 단계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자, 하지만 some form of evolution 진화의 어떤 형태는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달랐을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 진화의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 여정에서 from non-speaking ape 말을 못하던 유인원에서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과정 속에서 어떤 진화 형태가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다. 연결은 되지만 우리가 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딱 등장했을 것이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것만 보고 갑툭튀라고 말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지점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언어적인 precursors, 언어적인 선행하는 형태가 있었을 거라고. 유인원이 쓰던 말 속에서도 우리가 쓰는 언어의 기원이 될 만한 뭔가 선행의 형태가 있었을 거라고. 물론 지금 언어보다는 어떤 형태가 있겠어? 더 단순했겠지만. 그지? must have been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프로토가 뭐니? 포토는 광이고 프로토는 너네 들어봤어? 프로토타입? 무슨 제품이라고? 프로토타입.
시제품이라고 그러지. 시제품이 뭔데? 시제품 들어가서 시제품? 그게 물건을 출시하기 전에 한번 미리 반응을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파는 게 목적이겠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뭐 니네 알잖아. 뭐 건담 같은 것도 프로토타입 이런 거야. 아직 확정된 양산형이 아니고 그 전에 시험하는, 물론 앞에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어려운 말로 조어, 이게 선조할 때 조고 공통 기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 말은 아닌데 이 말의 어원이 된 것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분명히 선행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The first one, 최초의 형태겠지. Could be called, 불리워지는, 언어라고 불리워진 것의 최초 형태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어? 지금 우리 뭐라 그래? 아야 이런 거 쓰잖아. 그 원시인들도 이런 거 썼을 거라고. 그게 조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갑툭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나? 자, 좀 눈들이 초랑초랑하니까 맞니? 초랑초랑한 거 맞아? 지금 파이팅이 좀 생기는데? 선의의 거짓말, 화이트 라이. 자, 하나 정도 더 봅시다. 여기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검색이 안 되기 시작하고 있네. 그네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야. 이 단어가 그렇게 특별하게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prior 알잖아. 성현아, prior. prior. prior to 뭐뭐? 앞에, 전에. 그래서 prioritize가 뭐야? 앞에 두는 거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라. 어? 기억나야지. 자, 디지털 시대 이전에,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 이전에 이 권력 누가 있었는지, 정보를 만드는 능력. 정보를 만드는 거야. 사람들에게 알릴만한 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 이게 누구한테 남아 있었느냐? 주로 수중에 물속이 아니고 상현이 수중에 떨어졌다. 손을 쓰는 거야. 손 숫자를 써가지고. 누구에게 달려 있었다는 얘기지. 첫 번째 누구? 디지그네이트 뭐냐? 맞아. 그래서 지정된 권위자들. authority가 권위,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예를 들자면 고대에는 왕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근들어 보면 뉴욕 타임즈 알아? 이 뉴욕 타임즈가 뭐야? 미국의 신문이잖아. 굉장히 유명한 일간지잖아, 그렇지?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일보 이런 거, 동아일보 뭐 이런 거지, 그렇지? 그럼 디지털 시대에는 지금 니네는 다 디지털 시대 네이버 검색 말고, 네이버도 뉴스니까, 언론사 보도니까 유튜브, 또 쇼츠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니네가 어떤 정보를 얻고 있잖아. 근데 그게 없었을 때는 당연히 왕이 선포하는 선포령이나 아니면 저런 유력한 신문지가 발간하는 신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보, 야, 그거 어떻게 됐어? 야, 신문 봐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 신문에 글을 올리는 놈들이 권력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신문 기자가 파워가 대단했어. 걔네가 정보를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니까. 오케이? 요거 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여기서부터 문장이라고 보면 remained 동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주어고 be도 동사 아니야. 일단 도치가 돼 있지. 그지? 자, 접속사 없이 동사를 쓸 때 요렇게 비동사는 도치에서 연결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는 걱정할 필요 없어. 이거 그냥 뭘로 보면 돼? and they are로 보면 돼. 접속사 생략하는 도치를 할 때 보통 비동사를 원형으로 씁니다. 됐니? 자, 그래서 됐니? 그래서 그들은 누구였어? 얘네들이었다. 자, 오늘날에는 달라졌지. 이건 내용 뻔해. 여기서부터 힘 빼고 있는 거야. 오늘날은 당연히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겠냐? 유튜버나 저기 있을 거 아니야. 쇼츠 제작자 이런 애들한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특정 권위자야, 일반인이야. 요렇게 바뀌는 거야. 하지만 그래서 정보 기술의 발달이 특히나 컴퓨터나 이 원격 통신 같은 거야. 원격 통신 장치 같은 거야. 텔레가 원래 멀리 떨어진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랬잖아. 멀리 떨어졌는데 서로 통하는 거. 거기까지 가야 돼. 뭐 떨어져 있지만 통하는 원격 이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격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 뭐라고 했지? 텔레파티 이렇게 했잖아. 그지?
원격 통신 장치들 이런 거 발달이 그런 발달이 결과로 이었다. 어떤 결과를 낳느냐. 이거 다 알지? result in 뒤에 결과, result from은 원인인 거 다 알지? 어떤 결과를 낳아서 상황을 낳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정보가 만들어져. 옛날하고 다르겠지? 만들어줄 수 있다. 이제는 왕이나 뉴욕타임스가 아니고 어느 누구나에 의해서 정보는 만들어지고 또 그 정보가 만든 놈으로부터 흘러나갈 수도 있다. anyone, 그 누구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흘러나갈 수도 있는 상황, 이게 핵심이야. 이제는 정보 제작과 배포의 주체가 권위자가 아닌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만든 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다. 이제부터는 다 뭐야? 예시를 들은 거지. 그래서 아주 예시를 들어보자. 이러한 astounding은 밑에 주석이 나오나? 나오는데 공부했어? astonish도 놀라게 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이것도 astonishing 아니면 surprising 써도 마찬가지지. 뒤에 이어지는 이 놀라운 통계 수치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 통계 내용은 뭘 뒷받침해 줘야 돼? 이제는 정보 제작자들이 권위자가 아니다라는 통계 수치가 돼야 돼.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 여기까지 다 뭉갤 거야. 수치는 숫자로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많다 정도만 나면 돼. 바로 at the time of writing this paper. 내가 이 this paper는 이 지문이야. 이거 누군가가 쓰고 있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내가 이 지문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숫자, the number of 웹사이트의 숫자, 현재 온라인 웹사이트 숫자가 1.5 빌리언. 빌리언이 얼마야? 10억. 15억이 넘을 것이고 또 활동 중인 사용자들, 유저들의 숫자는 some of the biggest social media 플랫폼에서 지금 사용 중인 사용자의 숫자는 아마도 2 빌리언, 20억이 넘을 것이다. 그리고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 그것은 4 빌리언, 40억이 넘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번에는 뭘? 사용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번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소비자가 직접 제작, 소비자에 의해서 제작된 컨텐트. 그것만 들여다봐도 벌써 400시간의 영상들이 업로드 되고 있다. 지금 1분마다야. 매 1분마다. 1분마다 400시간씩 올려진다는 거 엄청 많은 거거든. 그리고 검색. 이게 뭔지 알아? 어떻게 해요? 이거야. 하우투가 방법이니까 니네 보통 유튜브 찾아볼 때 많이 검색어 치잖아. 선생님은 수영 졸라 찾았어. 자유형 부드럽게 하기. 검색해서 막 찾거든. 그 어떻게 하면 될까? 있잖아, 너네 수도 고장나면 수도 고치는 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그걸 다 how to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에 관한 영상 검색이 증가하고 있다. 70%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유명한 비디오 사이트니까 당연히 유튜브 같은 데서 그렇지. 그건 뭐야? 여기까지 딱 줄지 읽어보니까 뭐야? 사용자도 많고 이제는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거야. 자, 계속 숫자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이 숫자들은 아마도 계속 증가할 텐데 지금까지 그 시간까지 언제 이 원고 이것도 디스페이퍼야. 내가 쓰는 이 원고가 뭐 글 연필로 쓰진 않았겠지. 뭐 타이핑 해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프린트하러 가는. 그 짧은 시간이지. 다 썼다. 프린터 출력하고 가지러 가야지. 요 짧은 순간에도 이 숫자는 계속 뭐 하고 있으니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가 실제 수능에서는 여기까지 다 뭉개는 내용이야. 예시 이거. 오케이? 자, 꿀팁 하나 줄게. 어떤 문제든 예시 부분이 나오면 핵심만 파악했다면 숫자 같은 거 집착하지 마. 그냥 넘어가는 거야. 결국 한마디잖아. 뭐야? 제작자로 소비하는 양도 늘었지만 제작 양도 늘었다. 일반인에 의한. 중요한 일반인이지. 자, 이제 결론.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오늘날의 사람들은 not simply 한마디로 정리했어. 그저 단순한 innocent 뭐야? 순수한. 생각 안 날 때는 선생님 얼굴을 봐. innocent. 무죄, 결백한. 원래는 아주 순수한, 때묻지 않은. 자, 그럼 요 단어 본 적 있어? pure,
이것도 뭐야? 이거 근데 사람한테 쓰냐? 안 써. 사람은 innocent는 정말 깨끗한 죄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 pure는 불순물이요. 인간은 불순물 덩어리야. 그래서 인간이 퓨어하게 되면 생명 유기체가 될 수 없어. 언제 써? 퓨어 골드. 이럴 때만 써. 그리고 우리 여기서 확장시킨 자 purify가 뭐야? 불순물 없게 만드는 거야. 정제, 정화야. 정화. purifier가 뭐야? 정수기야. 그래서 내가 TV에 들어봤을 때 LG purifier 정수기. 처음 들어? 이거 나와 수능에 purify. 불순물을 제거하다. 자, 사람한테 이제 아까 상현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pure는 무죄란 뜻은 없단 말이야. innocent는 그런 거. 그래서 순진무구한. 순진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 뭐 있어? 나이브하다. 나이브하다 들어봤어? 순진하냐 이게? 순진한 나이브. 오늘날의 사람들은 순진한 다른 거 생각하는 순진한 정보의 소비자 이용만 하는 사람들도 맞지. 아니라는 게 아니야. 아주 순진한 아주 때묻지 않은 정보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모두 된다. 사용자도 되지만 제공자일 수도 있다. 정보에 뭘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제작함을 통해서. 자, 그것은 보통 material people contribute. 이게 즉 무슨 얘기냐면 which is는 즉 이런 뜻이야. material people contributed to online world. 바로 이 컨텐츠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냐?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에다가 기여하는 자료들. 근데 material이 물질 말고 자료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내 그 학교에서 프린트나 자료 주잖아. 그럼 그걸 material이라고 해. material. 이건 뭘 받는 거야? 이게? 컨텐츠라는 게, 컨텐츠 제작해서 컨텐츠라는 게 결국은 바로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에다가 기여하고 던져놓는 그런 자료를 얘기한다 이 말이야. 오늘날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그 무엇과 생산과 distribution 배급이지. 생산과 유포 이런 거야. 정보의 생산과 유포는 바로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배포하는 게 하나의 시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가 돈 되는 시장이 됐어 안 됐어? 됐단 말이지. 그 시장 안에서는 모두가 그 어떤 뭘 위해서? 시장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더즈할 수 있고 실제로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 참가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도 참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됐나? 이런 얘기. 비슷한 주제가 많이 나왔었지. 누구나 만들고 누구나 즐기는 인터넷 세상이야. 자, 그럼 요약만 보면 너무 쉬워.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 기술의 진보가 have 앞에 단어들이 전부 다 동사야. 그럼 have pp를 썼다는 얘기거든. 그럼 목적어가 권력이란 얘기거든. 무슨 권력이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자, 그러면 했다. 이것에서 이것으로 뭐 시켰다? 이동시켰다. 이거지, 그지? 뭐가? 정보 기술의 발달. 그래서 이동시키다. 시프트밖에 없잖아. 써놓고 결과로 이어진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품사가 형용사니까 어떤 정보 시장이 됐어. 폐쇄 아니지. 뭐야? 참여의 이렇게 된 거지. participation을 바뀌어서 participatory 참여적인 그런 시장으로 바꾸었다. 그 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됐나?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요약문 완성 문제였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자.